저기 있는 화면은 노매드랜드,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주하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유목민처럼 옮겨 다니는 삶을 삽니다. 트레일러에 이제 침대를 넣고 생활, 이제 가재 도구들을 넣고 거기서 사는 거죠.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내지 않고 주민세도 내지 않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참 서글프고 암울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저들이 원래 저렇게 살고 싶어서 저렇게 지내는 걸까요? 아니죠. 저렇게 지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저런 지경까지 내몰린 겁니다. 참 서글프고 씁쓸하죠.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된 걸까라는 생각도 막 듭니다. 참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차없이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꽤 충격적인 일들, 계속 이제 놀라운 일들이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이제 충격적인 얘기죠. 이제 경제위기가 오면 저렇게 이제 차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때 경차인데 차 안에서 잘 수도 있고 각종 수납 공간이 많이 갖춰져 있다. 뭐 이렇게 홍보하는 걸 보면서 마치 차에서 생활하라고 저렇게 이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론에서 차박이다, 캠핑 가다라고 소개하면 왜 제 눈에는 집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한 차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에 딸려있는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씻고 대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이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노숙인보다 여건이 조금 나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된 걸까? 무리하게 빚지고 탐욕에 빠져 전 재산을 날리고 가족이 풀풀이 흩어지며 인상이 망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그저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을 뿐인데 저축하기에도 되게 빠듯한 계약직의 파견직의 삶을 살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저렇게 된 거다. 이런 이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청천을 갈아서 일하고 또 어떻게든 절박하며 정성을 다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데도 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려는 겁니다. 밤잠 설쳐가며 대리기사하고 냄새나는 환자 옆에서 간병이 나고 음식 배달일하며 돈 벌어도 삶이 안 나아지는 그런 이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서브프라임 이후 미국인의 삶을 묘사한 그 노마드랜드라고 하는 저 영화를 이제 봤어요.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소설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참 이제 이 불편하고 힘든 현실을 묘사하는 저 작품이 우리에게 뭘 이제 얘기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앞으로 우리는요 더욱더 돈을 벌면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을 갖춰야 됩니다. 비록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저축을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힘든 일하고 만나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지금을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하고 아주 적게라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도 많은 악인 속에서 살고 있어서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겁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신의 속내를 남에게 내보여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하며 지내야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거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황이 심해지면 등산과 트레킹이 되게 인기를 끈다고 하죠. 왜겠습니까?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제 힘들면 돈 없는 사람들이 노숙하면서 트레킹을 하는 거죠. 경기 침체, 대량 해고가 그러한 모습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현재 5.5에서 앞으로 6%, 6.5%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데 한국 언론들은 괜찮은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사려 깊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불행, 남의 어려움을 이제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잘 생각해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회를, 여건들을 저 노마드랜드라고 하는 작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노마드랜드, 홈리스의 이야기들, 집세, 전기세, 세금 등을 탈출하여 방랑하는 집시들이죠.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을 겪은 이들입니다. 경기 침체의 피해자들, 최대한 단순하게 살려고 애쓰는 이들이죠. 직장에서 밀려나면 중산층에서 하층민으로 추락하는 게 금방입니다. 평생 쌓아놓은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기업은 쓰고 버릴 수 있는 인력들만 원합니다. 그러한 이 분위기가 가장 경제적인 약한 고리인 약자들을 제일 먼저 바깥으로 내몰았죠. 서프라임 모기지론이라며 그렇게 묻지도 따지도 않고 대출해주고 나중에는 너희들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며 모든 책임들을 그들에게 짊어지었죠. 2008년 금융위기가 그냥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일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노마드랜드가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에 한국은요, 아마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충격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는요, 정주하는 삶, 거주하는 삶을 정말 감사히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두 발로 일어서고 살아가고 움직여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는요, 8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600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 합니다. 중산층이었지만 집과 자산을 잃은 그들입니다. 이미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하층민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다시 중산층으로 회복되기란 꽤나 어려운 겁니다. 정리해고, 사업 실패, 이혼, 부상, 질병 등의 이유로 거리에 내몰리고 있는 그들. 그들의 모습이 그냥 그들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노마드랜드. 다시 저 영화를 보고 책을 읽으면서 생각도 생각해야겠죠. 나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많이 생각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두렵고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잘 따져보고 잘 생각하고 차근차근 다듬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